오늘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웹앱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한 뒤 새 프로젝트 항목을 선택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네임 란에 원하는 앱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컴퍼니 도메인에 소유한 도메인이 있으면 소유한 도메인을 입력하고 없다면 다른 앱과 중복되지 않게 도메인을 입력합니다. 지금 만드는 앱이 어떤 장치에서 사용될 앱인지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일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폰 앤 태블릿을 체크합니다. 앱을 사용하게 될 사용자의 안드로이드 버전의 지원 범위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API 레벨 22, 롤리팝 이상의 버전을 지원하도록 선택합니다. 현재는 전체 사용자의 약 80%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하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사용자를 지원하기보다는 적당한 범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미리 보기 이미지들 중에서 앱에 적합한 UI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선택한 UI에 따라 기본 코드가 제공되기 때문에 조금은 편하게 개발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다른 기능이 필요 없는 웹앱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빈 액티비티를 선택합니다. 액티비티 네임란에 메인 액티비티로 설정할 액티비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피니시 버튼을 누르면 액티비티에서 원하는 동작을 처리할 자바 파일과 화면을 담당할 XML 파일이 자동으로 생성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가 한 개 생성됩니다. 전편에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새로운 웹앱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앱의 런처 아이콘을 변경하는 방법과 앱이 로딩되는 동안 표시할 인트로 이미지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런처 아이콘은 png 파일로 해상도는 48, 72, 96, 144, 192 이렇게 총 5개의 파일을 준비합니다. 인트로 이미지는 png 또는 jpg 파일로 480-800, 720-1280, 1080-1920, 그리고 1440-2560 등 총 4개의 파일을 준비합니다. 그럼 먼저 런처 아이콘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우선 탐색기 또는 파인더 새 창을 열고 새로 만든 프로젝트의 리소스 폴더로 이동합니다. 이 폴더에는 MIP 맵으로 시작하는 각 해상도별 하위 폴더가 있는데요. 각 폴더에 있는 해상도별 런처 아이콘을 새로 준비한 아이콘으로 덮어쓰기 하면 됩니다. 먼저 MIP 맵 mdpi 폴더를 열고 폴더 내에 ic_launcher png 파일을 미리 준비한 48 사이즈의 새 런처 아이콘으로 덮어쓰기 합니다. 다음으로 HDPI 폴더를 열고 같은 방법으로 미리 준비한 72 사이즈의 런처 아이콘으로 덮어쓰기 합니다. 다음으로 XHDPI 폴더에는 96 사이즈의 새 런처 아이콘으로 덮어쓰기 합니다. 다음으로 XXHDPI 폴더에는 144 사이즈의 새 런처 아이콘으로 덮어쓰기 합니다.
마지막으로 XXX HDPI 폴더에는 192 사이즈의 새 런처 아이콘으로 덮어쓰기 합니다. 다음으로 인트로 이미지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소스 폴더에 Drawable HDPI, XHDPI, XXHDPI, 그리고 XXXHDPI 폴더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인트로 이미지를 각 폴더로 복사하는데 이때 모든 파일의 이름은 intro underbar 이미지로 통일합니다. 먼저 HDPI 폴더에는 해상도 480800의 이미지를 넣습니다. 다음으로 XHDPI 폴더에는 해상도 7201280의 이미지를 넣습니다. 다음으로 XXHDPI 폴더에는 해상도 1080-1920의 이미지를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XXXHDPI 폴더에는 해상도 1440-2560의 이미지를 넣습니다. 지금까지 앱의 런처 아이콘과 인트로 이미지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생성 시 자동으로 생성된 이미지 파일 등을 삭제합니다. 리소스 폴더에 ic_launcher_background_xml과 ic_launcher_foreground_xml 두 개의 파일을 삭제합니다. 삭제할 파일을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하거나 우클릭, Refactor, Save Delete를 클릭합니다. 지금은 사용되는 부분이 한 곳밖에 없고 사용되는 위치도 알고 있기 때문에 Delete Anyway를 선택해서 삭제하지만 프로젝트의 규모가 커지면 View Usages를 선택해서 사용 중인 부분을 확인하면서 삭제하도록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ic_launcher_xml, ic_launcher_round_png, ic_launcher_round_xml 파일도 삭제합니다. 이제 manifest.xml 파일로 이동합니다. ic_launcher_round 텍스트의 색상이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건 방금 해당 이미지 파일을 삭제해서 없는 파일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드로이드 라운드 아이콘 항목을 삭제합니다. 자, 여기까지 매니페스트 수정 그리고 기존 이미지를 삭제하는 과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인트로 액티비티를 생성해서 인트로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같이 생성된 메인 액티비티와 같은 액티비티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메인 액티비티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우클릭한 후 New, Activity, Empty Activity를 클릭합니다.
액티비티의 이름은 intro activity로 설정합니다. 생성된 intro activity 자바 파일에 intro 이미지를 적용하고 메인 액티비티로 장면을 전환하는 방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타이머 객체 스케줄 함수에서 사용될 타이머 태스크 객체를 생성하고 run 함수를 오버라이딩 합니다. 임포트 되어 있지 않은 객체를 선언하면 붉은색으로 표시되는데 이때 Alt와 Enter 키를 함께 누르면 자동으로 객체가 임포트 됩니다. 이제 run 함수에서 현재 액티비티인 intro 액티비티에서 메인 액티비티로 전환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intent 객체를 생성할 때 인자로 현재 컨텍스트와 장면 전환을 하려는 클래스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생성된 인텐트를 start activity 함수의 인자로 전달합니다. 앞에서 작성한 타이머 태스크 객체를 호출할 타이머 객체를 선언합니다. 스케줄 함수에서 위에 만들어 놓은 타이머 태스크를 인자로 넣고 실행할 시간을 설정합니다. 시간은 밀리세컨드 단위이므로 전환하기 원하는 시간에 1000을 곱한 값을 입력합니다. 이제 intro 액티비티가 생성되고 약 3초 후 타이머 태스크 객체의 run 함수가 실행됩니다. intro 액티비티 자바에서 액티비티의 동작에 관련된 코드를 작성했으니 이번에는 실제 보여지는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항목에 이전에 폴더에 넣어둔 인트로 이미지를 입력해 줍니다. 이제 배경 이미지에 우리가 넣어둔 파일이 표시됩니다. 인트로 액티비티에서 동작할 코드와 UI는 설정했지만 현재는 처음 자동으로 생성된 메인 액티비티가 런처 액티비티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런처 액티비티를 인트로 액티비티로 변경하면 앱이 구동될 때 가장 먼저 보여지는 액티비티가 바로 인트로 액티비티가 됩니다. 액션 값이 메인이고 카테고리 값이 런처로 설정되어 있는 액티비티의 이름을 메인 액티비티에서 인트로 액티비티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를 아무런 옵션이 없는 기존의 인트로 액티비티가 있던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제 앱을 구동하면 배경 이미지가 약 3초 정도 노출된 후 헬로 월드 텍스트가 보이는 메인 액티비티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메인 액티비티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Hello World라는 글자만 보입니다. 이제 메인 액티비티의 웹 뷰가 보이도록 수정해 보겠습니다. 리소스 폴더에 있는
activity main.xml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기존에 있던 텍스트 뷰 객체의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웹 뷰 객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웹 뷰로 입력합니다. 이때 대소문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 웹 뷰가 표시됩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메인 액티비티 자바에서 제대로 동작하도록 몇 가지 코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앞에서 작성한 웹뷰 객체를 메인 액티비티 자바에서 연결하기 위해 웹뷰 객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메인 URL을 스트링 객체로 선언해 둡니다. 이제 웹뷰 객체를 연결하고 웹뷰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옵션 값을 설정하겠습니다. find view by id 함수를 이용해서 activity main xml의 웹뷰와 메인 액티비티 자바의 웹뷰를 연결합니다. 다음으로 웹뷰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 가능하도록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load URL 함수에서 메인 URL을 로드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면 웹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력으로 URL이 변경되면 스마트폰의 기본 브라우저로 새 창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웹뷰에서 동작하도록 변경하기 위해 set webview client 함수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set webview client 함수 안에 오버라이딩 가능한 다양한 함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용한 함수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새로운 URL이 로드될 때 호출되는 onPageStarted, URL 로드가 끝났을 때 호출되는 onPageFinished 등의 함수도 구현하면 다양한 효과 및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정의한 setWebView 함수를 onCreate 함수에서 호출하도록 합니다. 함수를 정의하기만 하고 호출하는 부분이 없으면 함수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웹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퍼미션을 mainFast 파일에 추가합니다. 이제 앱을 실행해서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웹뷰 설정 및 URL 로딩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재는 메인 액티비티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Hello World라는 글자만 보입니다. 이제 메인 액티비티의 웹뷰가 보이도록 수정해 보겠습니다. 리소스 폴더에 있는 activity main.xml 파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기존에 있던 텍스트 뷰 객체의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웹 뷰 객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이디를 웹 뷰로 입력합니다. 이때 대소문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 웹 뷰가 표시됩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메인 액티비티 자바에서 제대로 동작하도록 몇 가지 코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앞에서 작성한 웹뷰 객체를 메인 액티비티 자바에서 연결하기 위해 웹뷰 객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메인 URL을 스트링 객체로 선언해 둡니다. 이제 웹뷰 객체를 연결하고 웹뷰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옵션 값을 설정하겠습니다. findViewById 함수를 이용해서 activity_main XML의 웹뷰와 메인 액티비티 자바의 웹뷰를 연결합니다. 다음으로 웹뷰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 가능하도록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load URL 함수에서 메인 URL을 로드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면 웹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력으로 URL이 변경되면 스마트폰의 기본 브라우저로 새 창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웹뷰에서 동작하도록 변경하기 위해 setWebViewClient 함수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setWebViewClient 함수 안에 오버라이딩 가능한 다양한 함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용한 함수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새로운 URL이 로드될 때 호출되는 onPageStarted, URL 로드가 끝났을 때 호출되는 onPageFinished 등의 함수도 구현하면 다양한 효과 및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정의한 setWebView 함수를 onCreate 함수에서 호출하도록 합니다. 함수를 정의하기만 하고 호출하는 부분이 없으면 함수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웹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퍼미션을 메인페스트 파일에 추가합니다. 이제 앱을 실행해서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확인합니다. 지금까지 웹뷰 설정 및 URL 로딩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